안녕하세요.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에도 하시는 모든 일들 잘 이루시고 건강하시고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한글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1교시입니다. 한글이란 프로그램 많이들 쓰시죠? 다시 한번 배우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기회에 열심히 배우셔서 나도 기본적인 문서나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서들을 직접 다뤄보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글 1교시 오늘 가르쳐 드릴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의 이해, 그런 다음에 설정, 그런 다음에 용지의 설정, 요 개념을 이해하시면서 앞으로 수업 나가실 한글 과정을 배우시기 위한 기초 기능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한글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당연히 문서 만드는 프로그램이겠죠. 모든 프로그램이 비슷하듯이 일단 이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셨을 때 이 화면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면은 나머지 거 배우시는데 조금 편하실 수가 있으실 거세요.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한글 버전은 2020년 버전입니다. 2020년 버전이 아닌데요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기본적인 사용법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메뉴도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렇게 달라진 거는 없으실 겁니다. 쭉 따라오시면서 배우시게 되시면은 한글 배우시는데 버전과 상관없이 큰 어려움 없이 한글 배우실 수가 있으실 거세요. 한글의 화면부터 잠깐 설명을 드려볼까요? 먼저 맨 위에 보시게 되면은 메뉴 표시줄이 나타납니다. 메뉴 표시줄을 누르게 되면 그 메뉴에 맞는 기본 서식이 나타나시게 되시죠.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기본이라고 부르고 이 밑에 있는 부분을 서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본은 우리가 어떤 메뉴를 눌렀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세요. 혹시나 내가 메뉴가 나타나지 않는 분들도 간혹 가다가 설정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러실 때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여불대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세요. 체크가 되어 있는 분들은 그냥 쓰시면 되시겠고요. 혹시 체크가 풀려져 있는 분들은 내가 요게 체크가 안 돼 있어서 안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체크를 다시 해주시면 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서식의 체크를 풀게 되면 이 부분이 없어진 거 보이시죠? 네. 당황하지 마시고 나 왜 없지? 나 저 기능 써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갖고 서식 끄집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화면은 그래서 메뉴, 기본, 그런 다음에 서식 이렇게 세 가지가 세팅이 되어 있으면 크게 어려운 거 없이 제 수업을 따라오실 수 있으시게 되실 거고요. 그 밖의 화면을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 위에 좌측에 눈금자가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세요. 문서를 작성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진한 회색은 문서에서 글자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 하나 이렇게 나타나고 중간에는 조금 흰색 바탕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 부분에 실제 글자가 들어갑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왼쪽에서도 마찬가지세요. 똑같이 색깔 부분이 구분지어서 나타나는데 조금 진한 회색은 글자를 쓸 수 없는 부분, 이렇게 말하면 조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글자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글자가 들어가는 부분이 옅은 회색으로 나타난다. 이걸 또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보시게 되면 니은자 뒤집어 놓은 모양처럼 보이는 게 있으실 거세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밑에 보면 또 하나, 또 하나. 이 부분을 통해서 문서의 영역이 어딥니다 라는 거, 여백을 제외한 실제 글자가 들어가는 부분이 어딥니다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문서를 출발하게 되실 텐데, 화면을 설정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세요. 내가 보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라. 어디를 보십시오. 우측 하단에 보시게 되시면 퍼센트 부분이 있으실 거고, 그 옆에 보시게 되면은 슬라이더 밀고 당기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 거고, 그 옆에 보시게 되면 크게 보이게 하는 방법과 작게 보이게 하는 방법이 단추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일단 내가 한글을 켰으면 내 눈 상태에 맞게 화면을 조정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시는 방법은 여기 누르셔도 나타나고요. 이 단추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세팅하셔도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의 확대 축소를 통해서 한글 화면을 내가 보기 좋은, 나한테 보기 좋은 형태로 맞춰주시면 되시겠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시면 맨 앞에 보시게 되면 눌러진 상태가 보이실 텐데, 위에 보시게 되면 쪽윤곽이라고 표시가 되실 겁니다. 이 녀석을 한번 누르시게 되시게 되면 이렇게 보이고, 또 한번 누르게 되면 이렇게 보이게 되세요. 이렇게 컴퓨터에서 한번 누를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기능들을 우리가 보통 토글 기능이라고 부르는데, 이 쪽윤곽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보는 상태에서는 어떤 상태다? 종이 전체를 보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결국 문서를 만든다는 얘기는 종이를 전제로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작성하는 문서를 종이 전체로 보겠습니다 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실 때는 이 부분이 편하실 거고, 어차피 글자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백이라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보다는 글자가 들어가는 부분 위주로 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뒤쪽으로 여백이 밀려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강사가 권해드리는 부분은 쪽윤각을 보면서 작업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차피 문서라는 거는 종이로서 결과물을 얻는 거기 때문에 종이 전체가 보이게 되면 작업하시는데 조금 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한글을 실행하셨을 때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화면의 크기를 나한테 맞춰라, 그린 다음에 쪽윤각을 보이게 하자. 그리고 혹시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기본이라든지 서식 메뉴가 보이지 않게 된다면, 보이거나 늘상 보이는 것과 다르게 보인다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통해서 두 가지를 체크해주는 형식으로 나가자라고 그러게 되면 화면에서 세팅이 끝나게 됩니다. 자, 화면 세팅이 끝났었으면 이제 무엇을 하셔야 될까요? 본격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용지에 대한 설정을 해주시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용지의 설정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용하는 실제 종이를 가지고 문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종이에 대한 개념을 컴퓨터한테 미리 세팅해 놓고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용지 설정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용지의 종류를 무엇으로 할 겁니까? 용지의 방향을 어떻게 할 겁니까? 용지의 여백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용지 설정하시는 방법은 가장 편한 방법은 F7번을 누르시는 방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편진 용지 대화 상자가 나타나시게 되시겠고, 이 방법 아니더라도 위에 보시게 되면 어디에 쪼개 메뉴에 가시게 되시면 요 앞에 보시면 편집 용지 얘 눌러도 되는 거고요. 그게 귀찮으시면 쪽 옆에 있는 내림 단추를 누르셔가지고 편집 용지를 누르셔도 똑같은 화면을 얻으실 수가 있으시게 되실 겁니다. 편하신 방법 쓰십시오. 한글이란 프로그램, 한글 외적인 다른 프로그램도 쓰는 방법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어디를 눌러도 비슷한 메뉴가 뜰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메뉴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뭐 단축키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시에 보여드리면서 나한테 편한 방법을 찾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무엇이 맞다라고는 정해진 게 없으시겠죠. 근데 권해드리는 건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한글을 배울 거라면은 단축키, 기본 단축키 정도는 조금 알고 계시면 나중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실 수 있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그래서 내가 화면 세팅 끝나서 이제 용지 설정하고 본격적으로 문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용지 설정부터 한번 해보고 들어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가 제일 편하시다고요? 예, F7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화면에서 우리가 세팅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용지의 종류. 국제 표준 용지가 A4 용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다양한 문서의 종이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A4 용지가 아니더라도 딴 용지에서도 문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꼭 A4 용지가 아니고 내가 상황에 맞게 다양한 용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용지에 맞게 일단 용지의 종류를 설정을 해주시고요. 기본적인 건 A4 용지니까 크게 손대시는 이유는 없으실 겁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용지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문서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는 세로가 정상입니다. 정상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죠. 기본적인 건 세로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문서가 내가 가로로 긴 문서를 만들 때는 가로에 불 들어오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세로, 내가 상황에 따라서 가로로 된 문서를, 가로가 긴 문서를 만들어야 될 때는 가로 방식을 통해서 용지의 방향을 먼저 세팅해 주시면 문서 만들기가 훨씬 더 수월해진다. 그리고 난 상태에서 세 번째가 뭐였었죠? 용지의 여백입니다. 자, 여백에 대한 세팅법을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백은 크게 7가지로 나눠져요.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앞으로 상하 좌우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외쪽으로 3가지가 더 있죠. 하나는 머릿말, 하나는 꼬릿말, 또 하나는 제본. 먼저 위아래 왼쪽 오른쪽은 여러분들, 상하 좌우는 여러분들이 뭐 어려움 없이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드렸는데, 이쪽이 위쪽, 이쪽이 아래쪽, 이쪽이 왼쪽, 이쪽이 오른쪽. 말 그대로 글자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의 기본적인 4가지 방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근데 머릿말 꼬릿말은 도대체 뭡니까? 머릿말 꼬릿말은 요 빨간색 부분 위쪽에 달린 게 머릿말이고 요 밑에 달린 게 꼬릿말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한 페이지짜리 문서가 아니라 여러 페이지짜리 문서를 만들 때 반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어구나 문구, 예를 들면 쪽번호 같은 게 있으시겠죠? 이런 것들을 작업하시려고 그러시면 머릿말이나 꼬릿말 쪽에 붙게 되실 텐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지금은 기본적인 세팅법, 용지 세팅법만 제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요 머릿말 꼬릿말 기능은 차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머릿말 꼬릿말을 쓰지 않으실 때는 문서 여백을 이 두 가지는 0으로 세팅해 주시는 게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겠죠. 또 하나가 보이시죠? 제본. 요 제본 여백은 뭡니까? 한글로 책을 만들 때 우리가 보통 제책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제책 방식을 만드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여백이 제본입니다. 쉽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책을 만들 때 우리가 풀 바르는 부분 있죠? 철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여백을 세팅하시는 곳이다. 우리가 한글로 책 만드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0이 돼 있으세요. 이 책을 만드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 위쪽에 어떻게 내가 책을 만들 것인가, 한쪽짜리 책으로 넘기는 방식을 만들 거냐, 아니면 맞쪽으로 돼 있는 걸 만드실 거냐, 아니면 위로 넘기는 책을 만드실 거냐에 따라서 각각의 여백을 잡아주시게 되시면 그 여백에 대해서 공간이 생성되더라. 그래서 풀 바르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드는 보고서라든지 스탬플러로 찍는 이런 문서들에서는 굳이 제본 여백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죠. 이 녀석은 지금 기본 세팅입니다. 한글을 설치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 회사에서 혹은 내가 늘 쓰는 문서에서는 여백의 규정이 돼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녀석을 초기 세팅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신데, 이 녀석은 맨 마지막에 한글에 대한 기본 기능 다 끝내시고 난 다음에 한글에 활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갖고 일반적으로는 이 녀석이 기본 세팅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나중에 한글을 전문적으로 쓰시거나 내가 한글 업무가 주된 업무상에서 항상 여백 세팅을 해야 됩니까? 이거 귀찮은데 그냥 초기 화면에서, 그러니까 첫 한글 실행했었을 때 바로 세팅이 되게 할 수는 없나요는 제가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서를 시작할 때는 일단 화면을 내 눈에 맞추고, 두 번째 용지를, 그러니까 문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 용지 여백 설정은 맨 마지막에 하실 수도 있으시는데, 작업의 능률을 위해서는 먼저 세팅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편집 용지 들어오셔갖고 단축키가 뭐라고요? F7번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결정하시라. 용지의 종류, 용지의 방향, 그리고 내가 사용할 여백. 일반적으로 세팅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신다면은 내가 한 장짜리 문서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상하좌우 얼마 주시고 20 주시고 나머지는 얼마를 주셔라 0을 주시게 되시면 그냥 한쪽짜리 문서 만드실 때는 크게 어려운 거 없이, 물론 한쪽짜리에서도 머릿말 꼬릿말이 들어간다면 세팅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그런 개념이 없으시다면 요 정도 세팅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문서를 만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F7번을 누른 상태에서 제가 왼쪽이 지금 30이 돼 있는데 이 녀석을 20으로 넣고 설정을 누르는 순간 위에 보시게 되면 회색 부분이 조금 짧아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 내가 글자가 들어갈 부분과 글자가 들어가지 않을 부분을 세팅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는 어려운 거 없이 앞으로 한글을 저하고 수업을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한글과 관련된 기본 설정법 1번 화면의 설정, 2번 용지의 설정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뭘 배우셔야 되겠어요? 본격적으로 입력 배우셔야 되겠죠? 결국 문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친 글자를 꾸미고, 글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개체도 들어가시겠지만 그렇게 여러 가지 입력했던 것을 먼저 입력한 후에 꾸미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변형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설정부터 해 놓으시고 입력하시고 꾸미시고 인쇄하거나 저장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화면의 이해와 용지의 설정으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럼 무엇을 배우신다고요? 입력의 모든 것에 대한 개념 설명드리고, 입력과 더불어서 중간중간에 작업을 끝낼 게 아니라 저장을 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저장에 대한 모든 것까지도 다음 시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은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